자, 우리 오늘은 생명의 화학적 구성이라고 하는 파트를 들어가는데요. 생물,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생명 연구를 위한 기초화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화학 얘기를 조금 해보자 라는 거죠. 화학이 원래 뭘 빼먹은 거 아닌가? 화학 물질, 즉 물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물은 물질로 되어 있는지 서론을 좀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제목은, 자, 이것까지는 번호를 붙이기가 역부족이야. 그래서 이거는 꺾음표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번호를 좀 붙여볼 텐데, 약간 들어가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계속 들어가기예요. 그래서 서론으로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생물의 화학적 조성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그런 부분이 약간은 나와 있긴 하죠. 조금 희미하다, 그치? 이건 우리 학생들이 다 썼던 노트의 일부인데요. 이게 손글씨라. 이게 스캔을 뜨면 이게 좀 안 예쁘게 나와요. 자, 요거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생명의 특징을 살짝 배워봤죠? 예, 생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은 세포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포의 조성을 보죠. 세포의 구성. 세포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포막, 셀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DNA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건 화학물질의, 진짜 화학물질이네, 이게. 이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핵산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핵산은 종류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DNA, RNA. 그 DNA예요. 그리고 라이보솜. 이게 이제 말은 이렇게 쓰고요. 영어는 이제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99년이었거든요. 제가 편입을 처음 강의를 했던 것이 그때 박사 1년 차. 근데 이제 서브잡으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할 때는 말을 쓸 때 약간 한글식 표현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야 뭐 당연히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예를 들면 스티로폼이 스타이로폴 이렇게 써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이거를 읽을 때 리보솜 이렇게 읽은 거랑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여기서 자꾸 리보솜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 못 알아듣는 거죠. 리보솜이 뭐야? 막 이러다가 라이보솜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영어식 표현을 많이 듣게 돼요. 라이보솜 하는데 또 단어를 쓸 때는 그냥 리보솜 이렇게도 많이 쓰다가 요 근래 몇몇 단어들이 영미식으로 바꾸는 추세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혹시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들어보셨다면 그 메티온의 영어식 발음이 메사이오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말도 메사이오닌 이렇게 써요. 그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것들 좀 있어요. 이제 공부가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런 식의 표기법도 해야 돼요. 두 개 다 나와요, 시험 문제가. 물론 연세대는 보기에 라이보솜으로 출제를 했죠. 예전에는 그냥 리보솜 썼어요, 연세대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영어가 툭 나오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예. 그래서 라이보솜, 리보솜 이렇게 써요. 차라리 영어를 아는 우리는 안 헷갈리죠. 이 단어랑 이 단어가 안 헷갈리죠. 근데 한글로 배우는 우리 수능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리보솜, 리소솜 안 헷갈리나? 리포좀도 쓸까? 비슷한 단어들이 막 연달아 나오면 되게 까칠하죠. 영어가 오히려 가끔 나을 때도 있어요. 그죠? 항상 영어 붙여서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라이보솜을 갖고 있어요. 세포는. 이게 세포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정의를 내릴 때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구조라고 하는 건 구성 요소라는 뜻이고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건 세포 수준에서도 모든 생명 현상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포 수준에서도. 그래서 세포 수준의 공부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3, 4월 내내 이제 하는 얘기들이 되죠. 우리는 3, 4월 동안 배우는 내용이 좀 마이크로한 세계예요. 세포가 최대 레벨이고요. 세포 이하의 단위를 배우게 돼요. 세포 이하의 단위, 바로 이거죠. 지금 세포는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세포막은 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질이 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니야. 근데 얘는 나중에 막지질 합시다. 막지질로 되어 있어요. 지질이 있고요. 지질. 그리고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소량의 당류로 있는데요. 여기서 당류도 써볼까요? 당류를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노랑이 아니라 부연 설명. 그리고 파랑은 참고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분홍은 여기 있는 단어를 주로 써보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그건. 자, 당류가 우리말로는 이제 당류 이러고 또는 당 이렇게 써요. 제가 어떨 땐 당 이렇게도 쓰고 어떨 땐 당류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약간 분류한 거, 총칭이어서 당류라고 쓰게 되거나 당이라고 쓰는데 영어로는 슈가예요. 슈가. 그러면 이 슈가가 설탕이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가하고 설탕은 그러니까 원래 학술적으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설탕이 이거의 예시예요. 예시.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걸 설탕이랑 동급의 단어로 보게 되죠. 당류란 물에 녹는 탄수화물이에요. 물에 녹는 탄수화물로서 물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인데 물에 녹으려면 작아요. 작은 탄수화물이야. 다시 말해서 같은 말, 작은 탄수화물. 요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좀 더 배우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점검을 해볼게요. 이걸 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질, 당류,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당류의 총칭이 탄수화물이에요. 자, 그럼 뭐가 나왔는지 보자고요.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 나왔어요. 그리고 DNA는 DNA예요. DNA는 DNA이고요. 라이보솜은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가 RNA예요. 그래서 이 RNA 앞에 스몰 r을 쓰기도 하는 이유는 이건 리보솜이 가지고 있는 RNA야. 그래서 영어로는 리보조말 RNA. 라이보조말 RNA인데, 예. 그런데 그냥 약자로 rRNA 이렇게도 쓰는데요. 지금은 rRNA가 중요한 게 아니고 RNA가 중요해요. 요거예요, 요거. 요건 지워도 돼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래서 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 했어요. 이렇구나. 결국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핵산 이 네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바로 물질이에요. 이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유기분자라고 해요. 유기분자라고 하는 것은 유기분자 어디로 살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펼쳐야 되니까 요게 유기분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유기분자인데요. 유기분자라고 하는 또는 유기화합물 이게 영어로 오르가닉 컴파운드라고 하면 유기화합물이고요. 이걸 직역하면 오르가닉 몰레큘 그래지만 보통 오르가닉 컴파운드란 말을 쓰는데 이 오르게니즘이 생물의 개체를 오르게니즘이라고 돼요. 유기체.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은 기를 가지고 있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 기가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생물을 유기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단어가 그냥 계속 남은 건데요. 그래서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 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합물, 이걸 유기화합물이라고 해요. 1차적으로는 이름이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그 유기화합물을 일단 예제를 들어보면 저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들이 생물을 구성하는 구성물질로는 저렇게 있지만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라고 했더니 사실은 30% 정도예요. 약 30% 정도? 그러면 약 70% 정도는 뭘까? 라고 하면 물이에요. 물은 유기화합물은 아니에요. 생물이 가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생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하지만 물을 유기분자라고 하진 않아요.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유기분자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고 생물이 만드는 물질. 근데 그렇게 해도 약간 부딪혀요. 일부 생물은 물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헷갈려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의 다른 정의를 찾아보게 되죠. 그게 바로 탄소화합물이에요. 유기화합물은 다 탄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의 상당수는 귀납법적인 결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쟤도, 갸도, 꺄도 다 탄소를 갖고 있네? 이렇게 이제 통계처럼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탄소화물이라는 정의가 만들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갖고 있는데 물은 탄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간단히 예제가 되는 거니까 헷갈리는데 생물이 분명히 물을 갖고 있는데 생물이 또 아주 일부는 또 물을 또 만들기도 하고 우리 인간도 물을 조금은 만들어요. 예. 그런데 다 만들지 못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걸. 하지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려 라고 하면 탄수화물이 딱 좋은 정의죠. 뭐. 그래서 유기화합물의 다른 정의 탄소화합물이에요. 여기는 좀 이따 더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의 제목은 뭘까요? 이 제목, 요 벤다이어 그림이죠. 의 제목은 모델 생물의 화학적 조성이에요. 화학적 조성을 정리한 그래프죠. 이렇게 생물의 그림에는 반드시 제목이 붙고요. 그 제목을 여러분들은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한 2주 정도는 맨날 공부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생물책 제가 늘 일반 생물학책을 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일반 생물학책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게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림 없는 생물학책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편입이 그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좀 대량 난감할 때가 많아요. 뒤에 기본 문제 한번 보세요. 이 기본 문제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에 몇 개는 최근에 나왔던 전공기출도 제가 조금은 넣어놓고요. 아주 예전부터 자주 응용했던 기출 문제들이기도 해요. 다 기출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일반 생물학책 연습 문제라던가 이런 데도 왜 사실은 미국이 미국이 만든 책이니까 피어슨사나 이런 출판사들이 이제 생명과학책을 캠벨의 생명과학은 피어슨 건데요. 생명과학책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뒤에 스터디 가이드라고 해서 얘네들은 문제집이 이따만한 게 있어요, 사실은. 모두 영어로 된 게.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번안해서 우리가 또 쓰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그 문제들인데 이 문제도 보면 그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라 하실 거예요. 정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게 생물 시험이 맞아? 라고 할 만큼. 그게 편입 시험의 특징이에요. 편입은 그림이 별로 없다. 가끔 나와요, 가끔. 자, 그렇지만 그림은 반드시 봐두셔야 돼요. 그 그림을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말로 우리가 막 손으로 쓰는 건 주관식을 보지 않는 한 좀 드물 거고요. 하지만 말로 써 있는 걸 알아들으려면 그림을 봐놨어야 말로 써 있는 걸 읽으면서 맞아, 이게 그 그림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물에서 중요한 건 그림이고요. 그림을 외우는 방법은 그림 전체를 외워야 되겠죠? 거기에 제목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림의 제목.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피겨 레전드라고 하는데요. 그림 옆에 쫑쫑쫑쫑 써 있는 글만 조그맣게 써 있는 거죠. 그런 걸 제일 먼저 외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일반 생물학책에서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건 그림을 항상 외우는 거예요. 거기서 1장에서 22장, 그리고 동물생리학 10챕터, 식물생리학 6챕터는 그냥 무조건 달달다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진짜 빼놓지 말고 그림을 모두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옵션. 나머지는 옵션이죠. 다양성 파트라던가 생태학이라던가 이런 건 좀 옵션. 그리고 실제 캠벨 생명과학의 생태학의 자료로 나오는 거는 무서워요. 까칠해요. 되게 험악해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제가 어떤 거는 또 제가 열받아가지고 전공서적 뒤져가지고 그 계산법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결과만 써 있어가지고. 근데 험악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렇게까지는 다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요 과목들, 주요 분야는 그림을 외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림을 열심히 외우고, 캠벨은 나머지가 그 조그만 그림 설명 외에도 옆에 있는 설명도 다 그림 설명이에요. 다 그림 설명,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그림 위주로 보면 되는데 점점 그림이 없는 말들이 캠벨에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 그게 심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설명은, 그러니까 그 문장 쫙 써있고 가로, 그림 5-3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게 이제 메인이다, 기본이다. 그리고 그림 없는데도 쭈글쭈글 말해주고, 전 쭈글거린다 그래요. 막 써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림도 없고 말로 이해되니까 정말 어렵겠다, 그지? 거기가 심화 파트예요. 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전 제목을 한번 꼭 붙여볼게요.